자, 그 다음에 클로스 스케일. 자, 클로스 스케일은 이 천의 크기를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제가 디폴트 값으로 1로 줬고요. 그리고 얘는 0.5배. 자, 그리고 끝에 있는 거는 1.5배를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죠. 자, 차이가 느껴지죠? 이게 값이 1이고 0.5, 1.5배.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링 스케일. 자, 스트링이란 거는 제가 줄이나 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줄이나 끈의 크기를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줄을 한번 그려보죠. 일단 원을 하나 그릴 텐데,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원을 이제 줄이나 끈의 용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룹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일단 안쪽을 지우고 테두리만 남기고 전체 선택을 하고 그룹을 잡으려고 하면은, 자, 메이크 그룹 메뉴가 안 보이죠. 물론 우리가 메이크 그룹을 단축키로 지정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단축키로 그룹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잡아지는데, 만약에 메뉴에서 선택하려고 하면 안 되죠. 없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안쪽에 있는 면을 지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메이크 그룹 보이죠? 자, 이렇게 그룹 잡아주시고 안에 들어가서 이 면만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은 아까처럼 지우고 나서 우리가 단축키를 설정했다면 단축키로 그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얘를 찍어서 엔티티 인포를 보면은 얘는 지금 서클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얘를 익스플로드해서 다 풀어주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드 커버. 자, 이렇게 하면은 가까이다 엣지로 바뀌었겠죠. 자, 보면은 전부 다 엣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를 다 선택하시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해 보면은 이제는 메이크 그룹이 나오죠. 자, 서클일 때는 면이 없으니까 메이크 그룹 메뉴가 안 나왔는데 엣지로 다 쪼개주면은 다시 메이크 그룹 이 메뉴가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잡아 주셔도 됩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얘가 지금 와이어 프레임이죠. 면이 없습니다. 자, 와이어로 되어 있더라도 천 속성은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클로스웍에 메이크 클로스. 자,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치를 좀 올릴까요? 자, 위쪽으로 좀 올려 주시고요. 자, 여기를 이제 묶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죠. 일단 지금은 스케일이 1입니다. 자, 그럼 변화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냥 흘러내려 버리죠. 자, 흘러내리는 거는 뭐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이제는 스케일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조절해서 한 0.6, 0.16이죠. 자, 요 정도로 하시고 시뮬레이션. 자, 조이죠. 조이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역시 흘러내리는 거는 중력 때문에 그렇고요. 자, 얘를 안 흘러내리게 하려면은 중력을 안 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천도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얘 크기를 좀 조절해서 스케일을 좀 조절하죠. 적당히 조절하고 이 부분을 핀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흘러내리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 놓고요. 고정됐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 이제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료 버전이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데, 핀을 움직이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유료 버전은 뭐 이것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핀도. 자, 일단 이렇게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줄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대로 완성을 한다면은 이거노 시킨 후에 이 줄은 지워버리고 이 부분을 다른 걸 이용해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드래그. 드래그는 잡아 끈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콕 찍어서 잡아 끌어주죠. 자,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잡아 끌려면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자, 클로스웍에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 부는 반대 방향으로 끌어주겠죠.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드래그를 꺼주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켜줬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바람을 불어야 되겠죠. 자, 이게 X축이니까 바람을 X축 방향으로 한 초속 3m 정도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픈 GL은 꺼죠. 자, 끄고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바람이 지금 초속 3m로 불고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드래그를 꺼줬죠. 그래서 바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흘러내려 버리죠. 드래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드래그를 켜줬으니까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날리게 되겠죠.
자, 이게 드래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셋을 하고요. 자, 이 드래그 기능은 시뮬레이션 탭에도 드래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클로스에 있는 것과 시뮬레이션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시뮬레이션에 있는 게 당연히 우선하겠죠. 그래서 자, 클로스에 있는 이 드래그는 제가 켜놓습니다. 켜놨죠. 두 개 다 켰습니다. 그리고 자, 시뮬레이션에 있는 거. 얘는 자, 일단 이대로 놔두고 시뮬레이션 해보죠. 자, 드래그를 켰기 때문에 두 개 다 날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에 있는 드래그를 제가 제로로 해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드래그 현상이 전혀 안 생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클로스에 있는 게 우선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기능에 있는 게 우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단지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클로스에 있는 거는 우리가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에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 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프 클라이더. 자, 셀프 클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프리저브 세이프. 자, 이거는 설명을 읽어보면은 초기 각도에 대한 밴딩 힘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켜놓으면은 초기 각도, 우리 밴딩 있죠. 밴딩 그렇게 휘어지는 정도. 자, 그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꺼놓으면은 그거를 풀고 시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요거는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려면은 유료 버전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유료 버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크로스 스프링. 자, 얘는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뭐 설명을 읽어보면은 교차 대각선 스프링을 생성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차 대각선 스프링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메쉬를 만들면은, 자, 메쉬 그 자체 또는 가운데 대각선 부분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밴드 휘어짐 정도 아니면은 탄성, 자,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모서리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적당히 늘어나면서 우리가 모양을 잡아주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늘어지는 걸 방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꺼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어댑티브 리메싱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메쉬를 잘게 쪼개서 늘어지게 해서 모양을 잡아줬죠. 자, 이런 거 쓸 때는 특히 체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죠. 일단 얘는 자, 지금 크로스 스프링 체크를 안 하고요. 얘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모든 수치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죠. 자, 보시면은 이 끝부분이 얘는 휘어지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얘는 뻣뻣하죠. 즉 휘어지는 걸 방지한다. 자,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댑티브 리메싱, 자, 얘를 쓸 때는 절대 이 부분을 체크하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부분 한번 보죠. 시뮬레이션 부분도 제가 웬만한 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죠. 자, 첫 번째로 타임 스텝. 타임 스텝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업데이트 되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폴트는 420분의 1초고요. 가장 긴 게 1200분의 1초인데 가장 긴 게 아니고 가장 짧은 시간이죠. 자, 그리고 가장 긴 시간이 120분의 1초입니다. 자, 시간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자주 업데이트를 하겠죠. 자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정확도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대신에 그만큼 보안은 많이 걸리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길다는 것은 업데이트를 더디게 하는 거죠. 자, 더디게 하니까 보안은 덜 걸리는데 대신에 정확도는 좀 낮아지겠죠. 자, 디폴트로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시간을 가장 짧게 해보죠. 자, 1200분의 1초. 얘는 뭐 크기가 작으니까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프레임 올라가는 것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을 아주 길게 해보죠. 120분의 1초. 자,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아주 난리를 치고 있죠.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디폴트로 작업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트라고 있죠. 자, 레이트는 렌더링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열어보면은 자, 1부터 500까지 있는데, 자,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빨리 처리를 하고 결과물을 한 방에 보여주겠죠.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500이죠. 자,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죠. 빨리 처리하면서 중간까지 다 생략해버리고 결과물만 탁 튀어나와 버리죠. 자, 이번에는 얘를 1로 해보죠. 1.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천천히 이렇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통 디폴트로 놓고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 씬. 자, 애니메이트 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업할 시뮬레이션을 씬별로 돌아가면서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씬을 4개를 만들어 뒀는데 1번 씬, 그리고 2번 씬, 자, 3번 씬, 4번 씬이 있죠. 자, 그리고 다시 1번을 보면서 지금은 애니메이트 씬이 오프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씬만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 옵션을 한번 열어보죠. 자, 열어보시면은 자, 6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원웨이라는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순차적으로 한 번만 실행하고 끝을 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웨이 리버저. 자, 얘는 뭐냐면은 4번부터 3번, 2번, 1번 이렇게 거꾸로 한 번만 실행하고 끝을 내겠죠. 그리고 리핏 포스 앤드 백은 자, 1번부터 4번까지 순차적으로 갔다가 다시 3, 2, 1 이렇게 실행하고 끝을 냅니다. 자, 백 앤드 포스는 4번부터 1번까지 왔다가 다시 4번까지 가고 이렇게 끝을 내겠죠. 루프 어라운드는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뺑뺑뺑 돕니다. 스톱할 때까지. 그리고 어라운드 리버저는 자, 거꾸로 오겠죠. 4번부터 1번까지 계속 거꾸로 뺑뺑뺑 도는 거죠. 자, 먼저 원웨이로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하면은 제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1번부터 4번까지 실행을 하고 끝을 냅니다. 자, 3번 그리고 이제 4번 돌고 있죠. 자, 이렇게 돌고 나면은 씬이 바뀌고 끝이 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원웨이 리버저로 하고 해보죠. 자, 그리고 씬은 다시 1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1번 상태에서 돌려도 지가 알아서 4번부터 돌아갈 거예요. 자, 실행 바로 4번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자, 돌아갈 겁니다. 자, 돌아가죠. 자, 3번이 되고 그리고 또 2번이 실행이 되고 자, 그리고 1번. 자, 이렇게 거꾸로 한 바퀴 돌죠. 자, 나머지 옵션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시연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비티는 중력이라고 말씀드렸고 몇 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죠. 자, 바람은 이제 X, Y, Z 세 가지가 있는데 한쪽에서만 불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도 제가 설명드렸고 비스카시티,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스카시티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비스카시티라는 것은 점도를 이야기합니다. 점도라는 게 이제 끈끈한 정도,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0.01이 이제 디폴트인데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중력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중력을 한 3 정도로만 줘보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더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가 걸려 있죠. 자, 걸려 있는데 뭔가 좀 어색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게 줄이니까 붙어야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줄이잖아요. 줄로 붙어야 되는데 어색하게 걸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시크니스 조정해서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리셋을 하시고, 자, 위에 있는 줄의 시크니스를 지금 값이 5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최저치로 한번 줘보죠. 최저치로. 이렇게 하면 딱 붙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 자, 걸리긴 걸리는데 여전히 좀 부자연스럽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것도 조절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줄도 요거는 한 0.5 정도 줄까요? 자, 요 정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시뮬레이션. 자, 이번에는 걸리는 것 같았는데 떨어져 버리죠. 자, 이제 이게 점도가 없어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조절하는 게 점도. 최대치로 올려서 자, 0.1이 최대치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리셋을 하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떨어지죠.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점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이 라인이 다 엣지로 지금 잘려 있겠죠. 자, 이 엣지의 점도가 높다 보니까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속도도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잘 걸려 있죠. 다시 한번 더 보죠. 자, 천천히 떨어지면서 딱 걸리죠.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게 전부 다 엣지로 잘려져 있는데 그 엣지의 그 연결 부위가 전부 다 점도 때문에 천천히 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점도는 탄성이라든지 강성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다시 리셋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그리는 건 안 보여드렸죠. 자, 요거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한 개의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바로 해보죠. 자, 시뮬레이션 했는데 안 휘어지죠. 그렇죠. 자, 직선 한 개로 되어 있으니까 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을 만들기 위해서 메시를 그릴 때도 메시면을 여러 개로 쪼개주지 않으면 휘어지지를 않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쪼개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면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로 쪼갤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개 엣지로 잘라줘야 됩니다. 자, 이제 선택하시고, 자, 1클로스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스플릿 엣지라고 있죠. 자, 엣지를 쪼개준다 이거죠. 얘를 클릭해서 자, 단위를 입력합니다. 저는 1mm 단위로 쪼개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얘도 쪼개줘야죠. 자, 똑같이 1mm 단위로 쪼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쪼개주면 이제 휘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뮬레이션. 자, 휘어지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업데이트 텍스처. 자, 이거는 우리가 매트리얼을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매트리얼이 다 깨집니다. 제가 매트리얼 올리는 기본 방법 설명드릴 때, 시뮬레이션 작업일 때는 반드시 적용전으로 돌아가서 매핑을 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그런 방법으로 이제 매핑을 한 건데, 지금 여기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겠죠. 이렇게. 자, 깨끗하게 잘 일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끄게 되면은, 자, 껐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자, 텍스처가 매핑이 다 깨진 상태로 시뮬레이션이 되죠. 자,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끄면은 이렇게 되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업데이트 텍스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아웃라인 핀이라고 있죠. 자, 핀이라는 거는 여기에 태극기가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핀인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핀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핀으로 고정을 했는데 고정이 안 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정확하게 이 핀의 고정되는 범위 안에 얘를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범위를 벗어나서 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아웃라인 핀이라는 거는 그 범위를 확인할 때 씁니다. 자, 체크하시고 시뮬레이션 해보죠. 자, 이렇게 범위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고정될 부분이 반드시 사각형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아웃라인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레코더. 자, 레코더라는 것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이 영상을 다른 이미지 파일이나 아니면 다른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클릭을 하시고, 자, 두 개를 시뮬레이션 하면은 많이 버벅대니까 한 개만 하죠. 얘는 지워버리고, 자, 시뮬레이션. 자,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을 때 또는 영상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리셋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스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적당한 시기에 스톱을 하겠습니다. 자, 스톱. 스톱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왼쪽 위에 익스텐션 메뉴를 보면은 자, 클로스웍 여기에 보면은 익스포트 레코드 투 이미지가 있고 SKP가 있고 아드가 있죠. 자, 먼저 이미지부터 한번 보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스타트 프레임이 있고 엔드 프레임. 자, 0부터 188까지 총 189장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스피드가 있고 리버전은 이제 뒤집을 거냐 이 말인데 굳이 뭐 뒤집을 필요는 없겠죠. 노로 하시고 타입은 이제 그림 파일의 포맷인데 자, BMP가 있고 JPG, PNG, TIF 네 가지가 있습니다. JPG 같은 경우는 일단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PNG는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리솔루션은 이제 해상도죠. 뷰가 있고, 자, 커스텀, 그리고 320, 240, 640, 480. 자, 이런 해상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1920, 1080 하면은 풀 HD 해상도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안티 알리아스는 이거 이제 계단 현상이죠. 계단 현상을 안 생기게 하려면 예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압축은 이게 JPG만 해당이 되니까 PNG는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트 이거는 이제 PNG 같은 경우는 배경을 투명하게 할 거냐. 그래서 예스로 해주시면 투명하게 되겠죠. 자, 노로 하면은 투명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씬 애니메이션은 오픈인데 우리 지금 씬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씬을 아까처럼 제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자, 씬 돌아가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걸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OK를 안 해보죠. 자, 저장을 다 했습니다.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자, 그 부분은 제가 잘랐습니다. 자, 어떻게 저장되었는지 한번 열어보죠.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이 0001분부터 제일 밑에 189분까지 189장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PNG 파일을 다 합쳐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파일 1번부터 189장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영상이 움직이죠. 자, 얘를 이제 저장을 해서 실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건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다른 저장 방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다시 열어서. 자, 이번에는 아드 부분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타입이, 자, 다른 3D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보면은 뭐, CAD 파일도 보이고, STL도 있고, 자, 여러 가지가 보이죠. 역시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저장을 하시고 거기서 열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 정보를 또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디스포즈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디스포즈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저장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열어보면은 자, 이제 이 부분이 클릭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멀티스레드 그리고 오픈GL. 자, 이 두 개는 CPU 성능과 상관이 있는데, 자, 멀티스레드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때 사용 가능한 모든 CPU 코어에 이 작업을 할당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체크해 놓고 쓰시는 게 성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오픈GL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체크가 꺼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작업할 때 매핑 소스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를 켜놓고 작업하게 되면은 자, 매핑 소스는 그대로 있고 메쉬만 시뮬레이션 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드로우 버티스. 이거는 꼭지점을 그린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렇게 메쉬만 움직이는데 얘를 체크하고 하게 되면은 자, 꼭지점이 같이 다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꼭지점들이 다 표시가 되죠. 자, 이럴 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헬퍼 박스는 우리가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아래쪽에 도움말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헬퍼 박스입니다. 끄게 되면은 안 나오죠. 켜게 되면은 나옵니다. 자, 이거 한 번씩 보시고 이 번역해서 뭐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겠지만은 아니면 또 번역해서 이 뜻이 뭔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 외에 클라이드 부분은 제가 설명 다 드린 부분이죠. 시크니스와 프릭션, 자, 마찰과 그리고 두께, 막이죠. 막의 두께.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핀 하나 남았는데, 자, 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천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 자, 이 천을 그냥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뚝 떨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쪽에 클라이드가 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이 천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천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천의 중심부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핀을 하나 박아보죠. 자, 핀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마우스로 내가 고정하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자, 방향은 X축 그리고 Y축, 자, 그리고 Z축으로 다 고정이 가능합니다. 아무 방향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나중에 이 천이 시뮬레이션 할 때 움직이겠죠. 자, 움직이는 방향을 고려해서 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Z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계속 마우스 커서가 흰색으로 있죠. 자, 계속해서 핀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핀이 부착된 부위는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흘러내리죠.
자, 고정이 되는 부분은 여기 팔각형 보이죠? 팔각형 범위 안에 들어가는 메쉬는 다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팔각형 크기를 줄이면은 작은 부위를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조정하는 것도 보여드리죠. 자, 다시 리셋을 하시고요. 자, 이 핀을 클릭을 합니다. 핀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케일 툴로 조절하게 되면은, 자,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면은, 자, 핀 위치가 이렇게 움직여 버립니다. 움직였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고, 자, 이 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로스웍에서 1핀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에디트 스케일이라고 있죠. 자, 에디트 스케일. 여기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크기가 1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열어서 크기를 작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0.1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자, 크기가 줄었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뚝 떨어져 버리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이 핀의 그 팔각형 부분이 이 메시 한 개보다도 훨씬 작죠. 즉, 이 메시 하나가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줘야지만 이 핀이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작게 줄였다는 거죠. 최소한 좀 더 키워서 요 한 개는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클릭을 하시고, 자, 에디 스케일에서 스케일을 0.5 정도로 올려보죠. 자, 이렇게 했더니 요 한 개가 완전히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한 개만 딱 고정이 되죠. 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핀은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핀의 역할은 이 천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없어야 될 부분이죠. 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원위치로 해놓고요. 자, 이 핀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엔티티 인포를 보죠. 자, 여기서 태그 있죠. 이제 레이어라 그러죠. 자, 레이어를 보시면은 클로스웍 핀이 있습니다. 자, 이번 눈을 꺼주면은 안 보이겠죠. 핀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핀이 안 보이지만 핀은 실제 존재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다시 눈을 클릭해서 보이게 하시고요. 자, 이 핀은 이렇게 한 개만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보죠. 자, 다시 제가 태극기를 하나 불러왔는데 여기는 핀이 두 개가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두 군데가 고정이 돼서 이렇게 날리는 모습이 되겠죠. 자, 가운데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복사하듯이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선을 따라서 자, 요 정도 위치에 한 개 더 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세 개가 고정이 됐죠. 자, 시뮬레이션. 세 군데가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국기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완전히 다 고정되게 하고 싶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얘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이것도 지워주시고. 자, 이걸 선택을 해서 아까처럼 클로스웍 1핀. 자, 에디 스케일. 스케일을 키우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 정도 해주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까지 다 범위에 들어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여기까지 같이 잡혀서 이 부분이 좀 부자연스럽죠. 자, 이 부분을 좀 옮겨줘도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해보죠. 자, 얘를 잡고 무브 툴로 옮기시면 됩니다. 여기 삼각형 부분이 있죠. 자, 이 끝부분이 물리면 되니까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좀 더 옮길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끝부분만 조금 물렸죠. 자,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끝부분만 고정이 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날리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옮겨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보니까 이 핀이 거슬리죠, 상당히. 물론 뭐 안 보이게 하셔도 되지만은 자, 일단 거슬리니까 이 부분을 좀 줄여보죠, 크기를. 자, 얘를 선택을 하면은 전체 그룹이 선택이 되겠죠.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작은 그룹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다시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하면 이 부분만 선택이 되겠죠. 자, 얘를 스케일 툴로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 이쪽 효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부분만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기본 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려놓고 그 도형을 핀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각형 하나 그리죠. 자, 적당한 크기의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클로스워, 그리고 여기 보면 메이크 핀이라고 있죠. 자, 얘를 핀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죠. 메이크 핀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핀으로 만드는데 그냥 뚝 떨어져 버리죠. 자, 그 이유가 얘는 아직 면만 있고 두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막대 형태로 3D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푸시풀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한 3mm 뽑아 주시고 반대쪽도 3mm. 자, 이렇게 하고요. 위치를 좀 옮길까요? 자,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 이제 이쪽 부분은 잘 고정이 되는데, 자, 위쪽과 아래쪽 부분이 좀 날리죠.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자, 메쉬 부분이 완전히 고정되는 부위 안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키워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겠습니다. 자,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조금 높여주면 되겠죠. 한 2mm 정도 이렇게 높여주시고요. 자, 스케일로 키워도 되고 뭐 이렇게 작업해도 되겠죠. 2mm. 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안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자, 이번에는 아주 고정이 잘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도형을 따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핀 역할을 하도록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국기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개양대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다른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되겠죠. 자, 매트리얼 상태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죠. 이 부분을 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플레이. 자,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날리는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핀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핀에도 보면은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패딩. 패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 핀이 있죠. 자, 만든 것뿐만 아니라 기본 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핀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영향을 미치겠죠. 자, 여기까지만 잡아줍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키우게 되면은, 자, 키워보죠. 한 10 정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면은, 자, 여기까지 잡아주죠. 즉 이만큼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정도 키웠는데, 자, 이때는 여기까지 늘어나죠. 자, 이렇게 범위를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로 해보죠. 마이너스로 하면은 범위가 이 밖으로 벗어나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잡지를 못하죠. 범위가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자, 이럴 때 쓰는 게 패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보통 그냥 디폴트 값 제로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액셀러레이션. 자, 이거는 뭐 엑셀이죠, 엑셀. 그 차에 있는 엑셀하고 똑같습니다. 가속 기능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댐프는 이제 진동 기능. 자, 이 두 가지 기능은 무료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유료 기능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핀을 만들고 핀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건 이제 유료 기능에 움직이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핀을 움직일 때, 마우스를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키보드를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부분은 키보드로 핀을 움직일 때 가속 기능과 그리고 진동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로스워크 무료 기능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무료 기능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 강의가 여러분들 스케치업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